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국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강의를 보는 분은 아마 시험 본분보다도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 해설 강의를 할 때 어떤 측면으로 설명할 거냐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으로 연계하면서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활용하신다면 아마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고 이제 문제가 나온 다음에 총평을 쓰고 그리고 저의 교재에서 어떻게 반영됐는가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기록하면서 제가 총평과 적중에 관련된 것을 첨 파일로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군무원 시험은 나오는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다. 그리고 나오는 출제 원리도 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전략을 잘 짜서 준비하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일행직 시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행직 공부하던 분들이 그냥 바로 시험을 보면 점수는 잘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잘 드릴 테니까 그에 따라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교재에서 그 군무원 기출 유형 400제 거기에는 42개 유형이 있는데요. 거기 42개 유형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닌가요? 네, 하여튼간 보면서 근데 거기에도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씩 볼게요. 먼저 한글 맞춤법이죠. 자, 이 한글 맞춤법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뭐 답 잡는 거는 뭐 어려움 없죠. 네, 답은 일단 2번입니다. 내노라가 아니라 내로라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름하다, 걷잡다, 부딪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한글 맞춤법 57항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예문들이냐면 그 문법에 나와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제 군무원 문제가 물론 생뚱맞는 내용이 한두 개씩은 거론이 돼요. 근데 4개 중에 3개는 적어도 개념 그 예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제 개념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항 중에 거기에 사례로 나와 있는 예문들이 있죠. 군무원은 거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다 이제 57항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국님이 이제 준비할 때 그럼 과연 내가 뭐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거의 방향을 잘 잡으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글 맞춤법은 항목을 딱 나눠서 일단 분류를 하세요. 일단 첫 번째 총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자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소리에 관련된 내용, 네 번째 형태에 관련된 내용, 다섯 번째 띄어쓰기, 여섯 번째 그 밖의 것들 이렇게 분류해 놓고 나서 그 항목 등 일단 총칙이라고 하면 한글 맞춤법 소리라는 어법을 맞도록 하면 원칙으로 한다. 뭐 이거랑 뭐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뭐 이러한 형태로 분류를 딱 한 다음에 그 분류에 나와 있는 예문들만 정리가 다 되어 있다면 실수할 리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공부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방향을 준비한다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1번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니까 답은 편하게 맞추셨겠죠. 가름의 기본형은 갈다죠. 그럼 갈다는 거 교체한 거죠. 대신했다 이런 거고. 겉은 겉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부딪히다, 치다라고 하는 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외우는 것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문맥에 맞춰서 그 의미를 갖고 외우면 좀 편하죠. 이것에 보면 가름이라고 하는 건 기본형이 뭐예요? 갈다. 갈다는 교체하는 거고요. 겉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딪히다라고 하는 건 지가 하는 거죠. 당하는 게 아니니까. 자, 2번도 볼까요? 띄어쓰기는 일행직보다는 문제가 아주 수월하죠. 네, 일행직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를 공부하는 게 그래요. 띄어쓰기는 그냥 가볍게 문법의 개념 정리하고 뭐 기출문제 한두 번 풀었다고 해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익숙하게 만드냐요. 그럼 막 틀리는 분들이 뭐 몰라서 틀렸겠어요. 딱 틀리고 아마저죠. 아마저는요.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건데 보통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몇 번 한 번 푼 걸로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문법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보면 보일 수 있을 정도 체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딱 여기를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야 되겠죠. 두 가지. 뭐가 보였어야 돼요? 척하고라는 게 보였고 그 다음에 만도라는 이게 보였어야 되죠. 그런데 VS로 머릿속에 딱 남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척하고는 일단 뭐죠? 얘는 보조용언이죠. 척은 의존명사, 하고는 접사가 돼서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만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사잖아요. 그럼 얘는 의존명사고요. 그럼 얘는 조사가 되겠고 당연히 그러니까 띄어야 되는 거죠. 얘는 보조용언이 아니 파생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넘어가래 얘가 무슨 형 전성어미죠? 관용사형 전성어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체온이 나와야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공님 이게 딱딱 그려졌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들어와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이거 띄어쓰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오타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얘가 보였어야 되겠죠. 얘가.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1등 일지 지가 나오면 VS로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의존명사가 떠올려야죠. 어미일 때와. 그러면 의존명사일 때는 어떨 때예요? 기간일 때죠. 이게 예공님 머릿속에 딱 떠올랐나 안 떠올랐나를 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대라는 게 보였죠. 대. 그럼 여기서 얘기가 대라고 하는 걸 보면 의존명사가 일 때고 어미가 일 때가 있죠. 대라고 하는 건 있는 일에, 있는 것에,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사를 넣을 수 있냐 없냐를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되고 의존명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어미일 때는 뭐가 있죠? 나는 했는데 쟤는 안 했다. 뭐 이런 형태로 어미로 사용될 때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커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능커녕 조사가 되니까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틀린 것은 4번이 됐다. 그래서 항상 딱 보면 띄어쓰기를 보면 맞았나 틀렸나만이 아니라 얘 보면서 얘랑 비교되고 있었던 문장의 비교되고 있는 어미나 단어가 무엇인가가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까지 준비해야지 띄어쓰기가 된 건데 많은 분들은 이해 한번 하고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본 걸 갖고 우리는 그걸 갖고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알면서도 틀리는 그런 경우가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띄어쓰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벌써 맞춤법이 2문제가 나온 겁니다. 한글 맞춤법. 얘는 5번째 항목인 띄어쓰기가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사실 이 문제는 한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한자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네, 쉽지는 않았었는데 한자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하자니 너무 많고 안 하자니 부담되고 계륵과 같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한자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 일단 기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맥을 생각해 보면 분실한 경우에는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임시로 만들어 널판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나무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무목. 판자가 되면 나무목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판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부수 갖고 좀 활용하는 형태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부수 같은 경우에 의미를 좀 잘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어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수에 대한 어떤 공부를 조금 하셔서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 나무를 되는 거잖아요. 목판이니까 나무를 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무 목자가 하나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감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하고 그 다음에 한자성어 있잖아요. 한자성어를 공부하는데 한자성어를 공부할 때 우리는 한자성어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다 도금을 하는 거죠. 도금을 하면서 거기 옆에 나와 있는 한자를 같이 생각을 해서 이 한자성어에 나와 있는 한자와 기출어휘의 한자와 그 다음에 부수 정도까지만 학습하고 너무 방대한 양은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적중하는 건 좀 되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나오면 한 2-3개는 아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고 문맥을 활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래서 공부를 항상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만들어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너무 양이 많고요.
보통 이게 그 학원이나 이런 커리를 따라가는 학원의 수업을 듣다 보면 어차피 커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양이 점점 많아지죠. 양이 많아지면서 더 헷갈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나오는 형태의 포맷은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형태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요번에 좀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한때 그 수능에서 나오는 사전 활용형 문제예요. 사전 활용. 그러니까 이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걸 조금 체크하고요. 여기에 이제 선지의 형태들을 보면 그 4번에 이제 선지 형태를 보면 동음이어다, 불규칙 활용이다, 다이어다, 뭐 현재 진행형이다. 되게 복합적인 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어의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고 물어본 선지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용언의 어떤 규칙, 불규칙에 관련된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본 내용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다이어와 뭐 동음이어의 관계를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뭐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조금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보면서 우리 군무원 문제 수준이 작년에 공개가 되면서 약간 올라갔어요. 약간, 완전히는 아니에요. 약간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근데 이거는 뭐 나오는 형태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제가 이거 42개 유형을 기출 유형 분석하면서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물론 똑같이 적중이 된 것도 있고 예문이 아닌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공부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면 거의 다 적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고르다 1과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모두 서로 다른 동음이어다. 당연한 거죠. 여기에 고르다 1승, 고르다 2승, 고르다 3승은 다른 단어예요. 네. 그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고르다 2승 다시 1은 뭐예요? 중심음이고, 고르다 다시 2승 2는 뭐예요? 주변음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맞다. 이건 맞는 거고요. 고르다 1과 고르다 2와 고르다 3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한다. 그럼 불규칙 활용을 할 때 우리가 대입해야 될 건 뭐죠? 모음의 어미를 대입해야죠. 르가 있을 경우에 뭐가 있나요? 리을 탈락이 되고 르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땐 보통 탈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감 불규칙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미 불규칙이 나오죠. 만약에 어감 불규칙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 없어지고 리을 생기는 거죠. 지금 예공님 이 말이 이해가 된 거고 활용이 됐다면 최고인데, 이건 사전을 활용하는 거니까 여기에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활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가 없어지고 리을 탈락 됐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르불규칙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맞고요. 고르다 2와 고르다 3는 다이어이지만 고르다 1은 다이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그냥 하나뿐이 없죠. 1승, 2승이니까 다이어가 1승-1, 2, 2승-1, 2, 3승-1, 2니까 중심음이 주변음이,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다이어니까 괜찮네요. 고르다 1과 고르다 2와 고르다 3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을 딱 보고 나서 진행형? 그럼 움직임이 있는 거네, 동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얘는 형용사였고요. 얘는 동사니까 사전 활용형, 그래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합적인 형태의 물음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의 문제의 수준이 예전보다, 완전 예전보다는 좀씩 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이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형태가 됐고요.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우리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고르다 2의 2승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고르다 2승의 2에 대한 내용이니까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그러면 이것은 고르다라고 하는 건 다듬거나 손질하는 뭐 그런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듬거나 손질하는 거니까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판판하게 골라. 이건 제가 여기서 확인하면서 갈게요. 판판하게 골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르다 이건 뭐지? 몇 승이에요? 2승-1이 되겠죠? 2승-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고른 날씨가 이어지면 여행을 가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른 날씨,
그러면 고른 날씨가 되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 고른 날씨라고 하는 건 좋은 날씨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3-2 상태가 순조롭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는 이제 가쁘게 몰아가던 숨을 고르다. 이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숨을 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는다. 다듬는다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문장의 서술어는 저 사전에서 골랐어 얘기를 하면 고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고르다 1승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다이어 문제는 문맥에서 해결하는데 사실 이건 언어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의 개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이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 문맥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 문제만 갖다 놓고 문장의 문맥에 맞춰서 그 개념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듬거나 손질하다, 발휘하도록 다듬는다. 이제 가쁘게 몰아서는 다듬는다. 다듬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문학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비문학의 문제는 보통 몇 문제가 나오냐면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유형이 완전히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도 그냥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일단 한 문제 나오는 거 일치 불일치. 근데 요새 좀 지문이 예전도 길어진 거 있긴 했지만 좀 길어지고 있는 경향은 있고요. 일치 불일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주제에 관련된 중심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논리적 순서 배열.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관련된 어떤 접속사 뭐 이거나 아니면 내용. 뭐 요런 게 우리 일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2개나 나온 거죠. 사실 뭐 순서 배열은 아니지만 하나는 순서 배열이고 하나는 이게 들어갈 내용이 어딘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최근에 일행직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비문학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느냐의 힘을 측정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국어에 대한 독해 능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 오히려 일행직 시험이 조금 더 수월해요. 네.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큰 범위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안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학습을 하면 완전히 점수를 또 단기간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군무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전에 독해 능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일행직 시험을 준비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군무원 시험은 예전에 자기가 국어 능력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유는 비문학이 부담이 좀 덜 돼서. 그렇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리적 순서 배열에 관련된 내용인데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은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은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그러면 범위를 좁게 잡은 거네요. 자, 볼게요. 문학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그럼 범위, 화제어가 일단 갔어요. 달라져 왔는데 한문학에서 문이라고 하던 것은 시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비중이라고 하는 건 좁은 거에 반대네요.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되었었다.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이걸 여기다 한번 넣어본 거예요. 시대에 변하면서 문이라는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 소설, 시곡이 아닌 것 가운데 수필이라고 이름을 구태여 다른 붙이는 글만 문학세계에 준해온 정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되었었는데 이제 문학의 범위라는 말이 나왔고 좁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밀려나게 됐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근래에 와서 사람이 하는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무엇인지 전문화할 때 문학 영역이 고유의 영역이 좁게 잡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벌써 답은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일단 화제어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의 문제는 왜 썼냐라는 물음을 던져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럼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관습이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문학의 범위가 좁게 잡힌 것은 나중에 새로운 관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학의 범위 크게 잡았었는데 관습이 되어 있고 그 관습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글의 구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맞춤법 규정을 물어봤는데 규정인데 뭐 이건 규정만 물어본 게 아니라 한글 맞춤법도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규정은 표준어 규정 원칙이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한글 맞춤법과 동일해요. 이건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백분율 그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알죠? 모음이나 니은 뒤에 나온 열과 률은 두음 법칙을 정해서 율로 한다. 그럼 이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됐네요. 번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명사 뒤에는 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이가 만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뺏겼나 이걸 딱 한번 봤을 때 뺏겼나의 기본형이 뭐죠? 빼앗기다죠. 빼앗기다. 그럼 써놓고 가야 하는 거죠. 빼앗기었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맞춤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용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출발해라 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돼서 곁이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면 뭐가 돼요? 그냥 뺏. 이거 시옷이 가야죠. 하나가. 두 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하루 동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동안은 시간의 개념이고 하루라는 기간 동안이니까 얘는 띄어쓰기 하고 사이시옷 없애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라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에다가 동안의 명사가 만난 거기 때문에 띄워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띠리리 문제죠.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간단한 문제. 접속사 문제는 문맥으로 확인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4가지 기질이나 성격 유형에 대한 고대의 개념으로 성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1884년 실렸던 프랜시스 골턴 경의 논문 성격의 측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은 항상 인물이 나왔네요. 독해하는 연습은 여기서는 하진 않을게요.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누가? 골턴은. 띠리리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골턴 사람이었다. 그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건 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그러나나 하지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띠리리 그의 주장이 오늘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래서 따라서 인과가 들어와야 되네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말.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장 구조를 보는 거. 주장한 사람이다. 근데 편견을 가졌다. 그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니까 그러나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 인과의 과정으로 됐으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 접속사인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볼 때는 이런 거죠. 그래서는 인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원인, 뒤에는 뭐 결과. 그래야 앞에도 원인, 뒤에 결과. 그리고라고 하는 건 1 플러스 2 또는 아니면 시간의 흐름. 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대입하면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군무원 시험의 문제는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중에 로마자 표기법이 더 많이 나오고요. 두 개 다 이번에는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뭐 없어요, 별거. 외워야 돼요. 물론 외래어 표기법이 왜 어렵냐면요. 외워야 되냐면 발음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영어의 발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 발음을 잘 알고 있는 분은 외울 필요가 없죠.
근데 발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좀 이 단어들은 좀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교재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해서 외래어 표기법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리고 기출 단어들, 요 정도만 암기하면 거의 나와요.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리모컨이 아니라 리모컨이 되겠고, 버튼이 되겠고, 답은 2번이네요. 코드, 이거 콘센트죠. 컨센트가 아니라. 네, 되겠고. 이건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썬루프가 되겠고, 스펀지가 되겠죠. 네. 그럼 답은 2번이 되는데, 이런 단어들은 아까 말했죠. 네, 다 규범서에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공님 그것만 잘 공부하면 그냥 이런 거 편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가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래어 표기 다 봐봐요. 문제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문법보다는 규범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요번에도 문법편은 3문제 나왔고 규범편은 7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분류해서 외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문법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 규범이 좀 편하게 암기가 돼요. 문법을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걔가 준비 잘 돼 있어야지 규범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 상충곡입니다. 좀 특징이 이렇게 한자로 나왔네요. 네, 근데 웃겨요. 이 한자 몰라도 다 풀어요. 네, 작품만 알면. 우리 뒤에 또 여수장 우중문시 나왔잖아요. 다 한문으로 나왔죠. 한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그 작품 몰라도 풀어요. 네. 왜 내용만 알면.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다 있어요. 네. 여수장 우중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그 주간 테스트에서 나왔나? 아니면 하프 모의고사에 나왔나? 뭐 가물가물하긴 한데 뭐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되느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는 완전 이상한 작품 잘 안 나와요. 물론 요새 최근에 일행직 같은 경우는 모르는 작품을 갖고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무원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작품의 문제로 거론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이것도 공부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고전은 요새 전반적으로 어느 시험에서나 조금 고전 문학은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조선시대 작품의 한 60%는 대부분 다 자연감상, 자연친화, 풍류생활, 물화일체, 강호한정, 안분지적, 안빈낙도의 정서가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 양반들은 친구 없었어요. 네. 쌍꺼들이나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지. 양반들은 뭐 혼자 책 읽고 유일한 친구라면 자연이죠. 그러니까 뭐 오우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사우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자, 한번 볼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홍진이라고 하는 건 속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옛사람의 풍류를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 누가? 내가.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나만하니 많고 학원만은 많다. 누가? 내가. 살림에 묻혀있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살림에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나가나니 많건만은 나 같은 사람이 많지만은 세상 많은데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수간목 벽계수 앞에 들고 이건 뭐예요? 다 시냇물 앞에 자연이죠. 송죽 우르리에 풍월주인 바람의 주인이 됐대. 바람과 달의 주인. 뭐의 주인? 달과 자연의 주인이 됐죠. 누가? 내가.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하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복숭아꽃 살구에 피어있고 녹양 방천은 새우 중에 푸르도다. 버드나무와 풀들이 가랑빛 중에 푸르고 있어요. 칼로 만들어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뭐를 앞에 나온 것들 자연이죠. 조와 신공이 물건마다 물물마다 야단들어다 놀랍다. 아름다움 위에 찬양하고 있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를 부리고 있어요. 새가 교태를 부른 게 아니라 지가 좋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연이 예쁘다라는 거죠. 무라일체원이 흥이야 달을 쏘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여 음영하여 시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미 한가운 가운데 참다운 맛을 아느니 없이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더라 하면서 자연친화 자연감상 풍류생활 물화일체 강호한정 안분지적 안민학도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홍진에 묻힌 분과 묻고 대답하네요. 묻고 대답하나요? 대답은 안 했죠. 네. 홍진에 묻힌 인생이 어떠한 거 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볼 땐 마저 틀려를 보라고 했죠. 제가 선지 볼 때의 자세 있어 없어 맞아 틀려 맨날 이렇게 강조해서 수업한 거였어요. 나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다고. 공간의 이동이 있어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공간의 이동을 있나 없냐를 보는 거예요.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에 있네요. 되어서 겨울이 오나오니 피어있고 야단스럽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움직임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있네요. 답은 2번이겠군요. 이웃을 끌어들이는 봄의 아름다움, 객관화, 뭐 지가 좋다고 그러는 거지 객관화 아니고요. 서사, 본사, 결사가 진행 가운데 여음을 사입한 건 없죠. 여음 뭐, 동동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가시리 고 나난 뭐 이런 거, 네, 나난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됐다. 사실은 이걸 딱 보면서 작품 안 읽고도 푸는 거예요. 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일 없죠. 그러니까 고전은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좀 방대하게,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방대하게 공부하셔서 딱 나오면 그냥 바로 풀 수 있게끔, 그래서 국어에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고 다른 거에다 여유롭게 문제를 풀게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는 여유 있게 풀어야 되거든요. 다른 거 우리 또 영어 같은 거 많이 시간 분배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이 꿈을 또 객관화하고 있다. 네, 넘어가고요. 자, 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자와 산수 자연 사이에 가로놓인 방해물에 대한 불만. 아름답다 놀랍다 얘기하는 거죠. 산수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과 합의라는, 그쵸? 뭐 자연, 뭐 새가 교태로다. 지가 교태 부리고 물화일체되고 있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산수 자연의 즐거움은 혼자서만 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니고요. 몰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답이 너무 완전히 생뚱맞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문제 안 읽고도 답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정서만 알면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방대하게 공부해 주시는 건 좀 필요합니다. 구전문학 같은 경우. 12번. 기억과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생뚱맞는 게 있긴 했어요. 네, 이런 무지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손가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려웠었던 거예요. 이거 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걸 막 공부 일일이 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이건 몰랐다 쳐요. 네. 전미사 직이 전미사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되죠. 종루 직이가 뭐 여기에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람으로 의미를 하는 거니까 접사로서 이건 뭐 문맥에 맞는 거니까 접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얘는 뭐 편하게 풀었던 거고요. 매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만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매호라고 하는 걸 보면 매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멜빵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매다라고 하는 건 매듭을 지는 거잖아요. 매듭.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망치를 매듭 이런 건 아니니까 매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기울였다라고 하는 걸 보는데, 기울였다의 기본형은 뭐죠? 기울이다. 기울다에다 기울이다가 되는 거예요. 기울이었다죠. 누가? 그가 기울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피동이면 당하는 건데 그가 하는 거죠. 그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네요. 사동.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무원 문제, 피동사동 문제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왔네요. 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나올 거 알고 있었으면 이건 일행직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군무원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피동사동 딱 나오면 바로 답을 잡는. 작년에도 문제 좀 어려웠어요. 네. 이건 어렵진 않았지만 네. 하여튼 정답은 1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생뚱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얘만 긴가 민가 한더라도 세 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 세 개가 명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답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엽적이라고 하는 것 기껏 해봤자 한 문제나 두 문제예요. 네. 그렇죠. 네. 한 문제나 두 문제 그것도 네 개 다 지엽적인 건 진짜 한 문제 정도뿐이 안 돼요. 네. 자, 로마차 표기법입니다. 로마차 표기법은 뭐 자주 나오는 거고요. 옳은 것을 찾아라. 뭐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순대라고 하는 건 원래 이 애 발음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틀렸고, 광의문의 핵심 포인트는 얘겠네요. 네, 일단은 고유명사에서 이렇게 대문자가 들어간 거 맞고, 얘는 이로 발음이 나더라도 UI로 적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U가 들어가야 되죠. U가 들어가야 되겠고, 왕십리라고 하는 건 의문에 변동해야죠. 기역 비읍 때 리을은 니가 되고,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났으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 비음화가 되는 거고, 그럼 왕십리 M이 가야 되겠죠. M 왕십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잘못됐네요. 정릉이라고 하는 건 괜찮고요. 능 이렇게 됐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부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부호도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군무원 시험에서는 나와요. 네. 대괄호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대괄호의 문제를 보니까 말소리가 되고 여기는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리에 대응되는 한자가 나올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죠. 네.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에로까지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할 때는 중괄호를 써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소괄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밖에다가는 대괄호를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할 때는 대괄호를 해주죠. 이야기, 합격 소식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유형에 대한 학습. 한 42개 유형에서 번갈아 가면 나오다가 하나만 조금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나오는 거. 뭐 작년에도 제가 적중이 이렇게 쭉 뽑아봤을 때 그냥 다 적중이에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고민할 게 없어요. 왜? 그래서 나오는 유형이 있는 거고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문학이. 예전에는 이 문제가 완전히 수준 완전 떨어졌거든요. 진짜. 이거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좀 낮았어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네. 아주 어렵진 않아요. 네. 띠리리 박사는 1930년에 접어들다 보니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기적인 풍경으로 바꿔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띠리리는 경성에도 거의 동시에 띠리리했다. 이는 물론 영화를 통해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 그럼 띠리리니까 이거 뭐가 될까요? 답은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어렵진 않게 다 잡았겠죠? 네. 유행. 그래서 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아요. 15번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로 그냥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6번 문제 순서 배열에 관련된 문제니까 일단 순서 배열에 제일 먼저 딱 봤을 때 이런 거에 문제를 볼 때는 일단 선지부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지를 확인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나나 뭐 다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나나 나마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우에 봤을 때 가를 보고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뭘 봐요? 지시어나 접속사를 보고 세 번째는 이제 화제어 같은 경우를 좀 잘 봐주는 게 중요하죠. 화제어. 요게 이렇게 논리적 순서 배열 문제 푸는 방법이죠. 한번 볼까요? 유행의 확산은 1933년에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놓았다. 뉴욕이나 파리의 띠리리는 경성에서 거의 동시에 띠리리했다.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다. 그러면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뉴욕과 경성에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뉴욕 거리나 할리우드 배우들이 경성의 모던 거리에 입은 패션은 동일해도 지네들 주변의 풍경은 근대적인 빌딩 숲과 초가집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경성 모던 거리 띠리리는 이 같은 근대와 정근대의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여기는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다 그러면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가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일단 다른 문제 볼게요. 유행이니까 유행은 1초 동안에 지구를 4바퀴를 돈다는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그쵸. 지금 여기에서 근대 과학기술을 동시에 하면서 이건 왜 썼는데 그럼 빠른 속도잖아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뭐 이 내용이잖아요. 항상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왜 썼어?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사고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같아요. 네, 일단 보면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31년에 이르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치매 패션은 곧바로 서울에서도 유행했다. 서구에서 시작한 유행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도 빨라 거의 동시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로 가볼까요? 속도는 너무나 빨라 거의 동시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대 과학이 동시였다, 빠른 속도다, 다가 적합하네요. 근데 하지만 뭐가 하지만 봤을 때 속도가 너무 빨라 거의 동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차이점이네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보였고 되니까 얘가 맞네요. 근대와 정근대의 아이러니가 내포되고 있었다. 그럼 초가집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내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그럼 마를 볼게요. 마. 근대로 이행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의 근대가 자연표 올 수 있던 것은 한편으로 미디어 덕분이었다. 미디어는 근대를 향한 이행을 식민조선에 요구했고 단기간에 조선 사람들은 속성세계인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라로 가면 폐쇄된 규방에만 있었던 조선의 여성이신 문과 라디오로 그 다음에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 여성이신 문과 라디오를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 서부터 지구 한 모퉁이에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지구에 매달려 사는 자기에게도 큰 파동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규방 여성이 근대 여성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문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답은 4번이었고요. 얘는 답은 3번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 선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어나 접속사 화제어를 갖고 맥락을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잡는다면 수월하게 답을 잡았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주어부, 서술부의 일치 여부를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시험은 더 그래요. 이거 갖고 장난치니까. 그럼 장난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일단, 모던걸의 패션은, 그럼 모던걸이라는 화제를 찾으세요. 네.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과 동일했다. 그럼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찾아도 되겠고요. 그럼 그 내용이 나온 게 어디 나온 모든 걸 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나달라게 보이죠. 네, 세 번째 줄. 모든 걸이 입은 패션,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네. 두 번째 줄부터.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 경성의 모든 입던 패션은 동일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어부 서술부를 도치시켜서 만든 거죠. 네, 됐고. 신문이나 라디오는 조선 사람들이 속성 세계인이 되도록 해주었다. 그럼 신문, 라디오, 화제를 빨리 찾아야죠. 신문 라디오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라달락에 있었습니다. 라달락의 8번째 줄 후반부에 보면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속성세계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변형이 없어요. 지금 일행직은 추론형이 나오고 있고 수능처럼 변형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화제어 갖고 주어 부서들만 찾냐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은 덜해요. 파자마 치미 패션은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다. 그럼 일본 찾고 할리우드 찾고 치미 패션 찾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타나는 걸 보면 다 다르게 있네요.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뉴욕이나 할리우드에 띠리리 하던 파자마라는 치미 패션은 곧 서울에서 또 했고 서구에 시작한 이 유행이 일본을 거쳐. 그럼 서구에서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런 건 아니네요. 답은 3번이 돼 있고. 식민지 조선 여성은 근대적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함께 안고 있었다. 이거 보면 불안 뭐 이런 거 찾으면 되겠죠. 라달락의 마지막에 이면의 불안 똑같은 말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조금 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방향을 잡고 준비를 잘 하면 우리 시험이 오히려 점수 따기가 훨씬 좋죠. 근데 일행직 했던 분들은 이렇게 문법을 대략적으로만 딱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걸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얼핏 보면 쉬운데 답은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건 뭐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유어를 찾아라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좀 땡뚱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언어 감이죠. 네. 네. 이건 뭐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게 뭐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부터 써 내려왔던 말이고 쌍둥이라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장작이라는 것도. 근데 빚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둘은 우리말이죠. 땀도 우리말이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 문제죠. 이런 것들은 찍기 문제지 사실 뭐 이건 네. 뭐 이건 대략적인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나와요. 근데 요새 일행직이나 일행직 시험은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다면 산포 가는 길 워낙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요.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도 아니 우리 그 군무원이 아니라 그 공무원 시험에서도 산포 가는 길 많이 나왔고 고등학교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교과서마다 다 나오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흐름을 본다면 그런 거죠. 정씨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을 갔죠. 근데 고향을 가서 좀 이제 쉬고 싶고 고향에서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었는데 지금 그 고향이 옛날에는 고기잡이나 감자 매는 데였는데 너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그러면 에휴 말도 마세요. 거기는 완전히 싹 다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 때에 있는 그런 나룻배 같은 거 없겠네요? 그럼 없죠. 거기 완전히 그 동사판인데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세 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산업화되기 이전의 어떤 정신적인 안식처의 고향의 어떤 소재들이고 여기 신장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산업화된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작품이 비판하는 그 의도가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맥적인 성격이 다른 건 이건 배경을 갖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좀 새로움을 시도하긴 했는데 좀 문제가 조금 그래요. 네.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걸 봐라라는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제 고향의 안식처를 갖고 싶어서 갔는데 그 안식처가 없어지고 거기서 공사판의 내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봄을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어도 눈물 이런 맥락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국님이 옛날에 초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초등학교가 그대로 있으면 되게 작은 느낌이 들면서 여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추억에 젖잖아요. 근데 가보면 하나의 추억도 없는 거예요. 저도 저희 초등학교 갔었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갔는데 예전에는 건물이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남향으로 만든다고 이쪽 건물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재건축을 했더라고요. 학교는 훨씬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볕도 잘 들어 보이긴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 초등학교가 아닌 거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앞에 저희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갔어요. 변한 건 많이 없는데 제가 저의 추억을 묻고 살았던 문예부실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안 가요. 그래서 네. 예전에 문예부실 갖고 후배들 많이 사주고 그랬었는데 뭐도.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죠. 하여튼간 이 자리마다 폐허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문제를 봐도요.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 작품을 알고 있으면 안 읽어도 답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우리 시험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경우는 좀 작품을 학습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에너지를 넣어서 많은 양을 공부하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을주문 덕의 여수장 우중문시예요. 이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우중문한테 싸움을 7번을 져요. 와, 너 싸움 잘한다. 너 싸움 잘한다. 너 싸움 진짜 잘한다. 이제 가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움을 7번을 지면서 살수록 유인을 해요. 그리고 전날 을지문덕이 누구야? 이 우중문한테 이 편지 써요. 다 이건 반어법으로 비꼬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열받아서 공격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문을 열어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득이 만면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기분이 좋은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뜻한 바를 얻은 거죠. 네. 의로운 바 뜻한 바를 얻어서 이제 만면 기쁨이 꽉 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어울리는 것을 보면 3번입니다. 근데 요번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딱 나오면서 이것만 봐도 답을 잡을 수 있었었는데 이걸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부담을 느꼈던 분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국님에게 제가 얘기하자면 문학은 학습이 중요하다. 우리 시험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그냥 한 문제 나와 이거 도금 형태로 문제가 나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시고 한자 성어를 공부하시고 뭐 이거는 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한자 성어 공부한 다음에 뜻을 외운 다음에 저기 한자 하나에 얻다 얻을 뜻이 뭐 하면서 꽉 찬 면 이런 형태로 단어의 뜻을 또 같이 맥락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한자 성어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자 외우는데도 어려움이 없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나온 걸 보면 이제 소설을 가지고 물어보긴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그 속담이잖아요. 속담이나 관용어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도 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42개 유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 우리는 다른 시험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시험은 해야 돼요. 그 여기 있는 예문에서 이게 답이 1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 교재에 있었어요. 이건 한자 쪽으로 가 있었어요. 한자 쪽으로. 근데 여기 볼까요? 시집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는 간절한 요청은 시집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는 요청은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데 따른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에게 부담을 덜어준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허물 있는 사람이 허물 있는 걸 말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미운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용보다 포장지가 더 거창한 뭐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아니에요. 답은 1번뿐이 될 게 없어요. 근데 불감청, 감히 청하진 못했지만 소원하는 바다, 마음에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래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청은 감히 말하고 싶지만 내가 말을 못했었어. 부잣집과 사돈을 맺네. 그런데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네. 그 말이 이런 얘기니까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담 같은 경우들은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양이 많더라도. 그래도 조금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이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행직하고 공부하는 형태가 다른 거예요. 네. 자, 23번.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는요, 일단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새 최근에 시 같은 경우는 일행직도 마찬가지고 좀 낯선 작품들이 좀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산문처럼 읽는 연습을 필요한데 예국님이 그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 이건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자, 그럼 문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운산, 이 작품은 이제 조지훈의 완화삼인데, 여기 한번 보면 술 읽는 강마을 이런 말 나오고 있고, 나그네, 칠백리 이런 말이 딱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비슷한 작품 있지 않나요? 네. 그쵸.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죠. 이 조지훈의 완화삼이 이 글을 써서 박목월에게 보냈어요. 근데 박목월이 이제 나그네라는 것으로 답시를 쓰게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작품이 나오잖아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남도 300리, 술 읽는 가을이마다 타는 저녁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운 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을 운다. 그러면 산새가 우는 게 아니라 문맥상 나그네가 울고 있는 것 같죠. 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머나먼 길을 떠나가네요. 나그네는 긴 소매에 꽃잎에 젖어 술 읽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요.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이 많은, 그럼 한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이 많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나그네가. 항상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니까. 지금 나그네는 기분 좋아 가는 것 같지는 않죠. 울면서 서럽게 어딜 향해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구름 물길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암시한다. 그럼 나그네가 되는 거니까 마치 구름 흘러가는 구름과 물길은 700리. 나그네가 글로 가는 거겠네요. 문맥상 앞뒤 넉넉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내적 현실 유랑한다. 정처 없이. 오케이. 답은 1번이겠는데요. 1번. 자, 2번 볼까요? 강마을은 방황하던 서정적 자아가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강마을이 나온 걸 강마을. 수리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 꽃은 지리라. 하면서 계속 흔들리며 가논이니까 정착은 아니죠. 나그네는 고향을 떠남으로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지 아니죠.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아니라 한을 안고, 자신 없으면 선지로 고민하지 말고 보세요. 한마음이여 한을 안고 흔들리며 간다라는 얘기지,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의지가 있어 없어 선지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한마음은 민주적 삶 속에서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통적 미학, 전통적인 아름다움, 이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을 품고 가고 있는 거니까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표준 발음법,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서 그 의문의 변동보다도 표준 발음법이 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권력, 생산력, 결단력 이런 것들은 의문의 변동에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니은이 리을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니은과 니은으로 되는 이것도 대부분 어디에 나왔어요? 그 규범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권력이 되면서 의문의 변동이 안 됐고 생산력, 결단력입니다. 근데 마철루예요, 마철루. 여기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건 마천루가 아니라 마철루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알아요?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학습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는 내용이 아니라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중심 내용 이제 마지막 문제였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중심 내용은 항상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물음 던지면 편안하게 문제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변방이 아니다. 그럼 아니에요. 세계와는 점점 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게 우리의 주목과 관심의 대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인의 예술성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 시기에 해야 될 게 뭐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전략이래. 전략이래. 왜? 항상 왜, 뭘, 우리 시험은 그런 거예요. 시험이야말로 세계 시장에 우리의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우리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우리의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하여튼간 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한국인의 끼는 각별하다. 신바람, 신명풀이 문화유전자로 등록되어 있는 민족이다. 게다가 신이 나면 어깨춤 덩실덩실 추던 그 어깨 너머로 쓱 보고도 뭔가 뚝딱 뭔가 만들어낼 줄 아는 재주와 감각도 있고 문화선진국의 전문가들로 감탄한 섬세한 재능과 디테일한 예술적 취향도 있다.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은 오늘날 우리가 먹거리를 삼을 수도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바탕들이 다 갖추어진 유전자들이다. 선진이 선진이고 후진이 후진이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선진이 후진되고 후진이 선진될 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 그런 전환점이 왔다. 왜 썼어요? 결국 이거죠.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시장에 우리 예술을 알릴만한 기회다. 전략을 잘 짜자. 아니죠, 하자? 아니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포부. 전략을 잘 짜자. 맞겠는데요? 네. 냉엄한 국제지세대는 각박한 삶 아니고요. 미풍양속에 나오시면 너무 생뚱맞네요. 네, 답은 2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조금 애매하면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근데 이게 답이 쉬웠던 이유는 너무 선지 나머지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여기 약간 부담 주면 답 잡기가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군무원 시험은요.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네. 제가 군무원의 문제를 한 15개년을 계속 보면서 분석하고 방향 잡고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 그래서 결과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수능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20여 년 동안 온라인에서 나름대로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변환 입시에 잘 대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그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군무원 시험도 이제 공무원을 벌써 제가 강의한 지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7년 좀 넘었겠네요. 책 준비함까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 예전에는 좀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정형화 되더니 이제 그 포맷에서 계속 생뚱맞는 내용의 문제들이 멍뚱한 내용의 문제가 나오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엉뚱하다기보다는 좀 다듬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 시험에 문제가 공개됨으로 있어서 이제 문제의 수준에 대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완전 생뚱맞거나 어색한 문제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출제에 대한 범위가 없는 게 아니라 출제 범위가 있고 출제 유형이 있고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험에 맞게끔 시험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요. 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국어는요, 절대 막판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꼭 명심해 주세요. 국어는 단기 학습은 가능하는데, 제 교재가 원래 그러거든요. 60일 동안에 개념과 기출을 다 끝내는 거예요. 초반에 공부를 확 몰아쳐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학습을 하세요. 60일 동안.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유지만 하세요. 그러면 계속 이 과정에서 체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막판에 딱 하면 알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 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변형이 나오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맞길 원하시면 국어는 초반에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는 조금씩 공부하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세요. 네. 그러면 꾸준히 유지해주는 그런 학습 전략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오는 범위가 있다. 그에 맞게끔 준비하시고 전략을 세우신데 공부할 때는 준비한 상반기 때 딱 몰아서 치고 그 다음에 조금씩의 공부를 유지하는 형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간 분배가 더 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보신 분은 꼭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해주시고 뭐라고 할까? 뭐 기도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향 잘 잡고 준비하셔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